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비 세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하네스에 카우스 테일이 있고 카라비너가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제 하네스 동영상에 보시면 카우스 테일 어떻게 세팅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에 불칸이라는 카라비너를 저는 사용을 해요. 이게 크기도 크고 강도도 좋고, 제가 어디 걸 때 이런 구조물 같은 곳에 걸 때 부딪혀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불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벼운 거 쓰셔도 돼요. 알루미늄 쓰셔도 됩니다. 저는 제 작업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네스와 하우스 테일 그리고 카라비너 3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카라비너는 제일 오른쪽 하우스 테일 카라비너 꽂으실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이렇게 꽂아 줍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하네스가 몸에 장착된 상태예요.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로프를 등강을 하죠. 등강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등강기죠. 이렇게 해서 등강기와 나의 발의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푸테일,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시중에는 이렇게 팔죠. 네,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오른쪽 카라비너에 이걸 먼저 꽂으셔도 되고요. 이거 먼저 꽂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제 오른쪽에 걸어 주시면 돼요. 걸었죠? 그리고 저희가 올라갈 때 또 필요한 게 뭐죠? 로프가 2줄이니까 또 백업 하나 있어야 되죠. 추락 방지 장치. 이렇게 추락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아쌈락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이거 사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저는 사용할 때는 가슴 디링에 꽂고 여기 게이트를 열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다니면 이게 무릎도 부딪히고 막 번거롭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걸어서 오른쪽 사이드 디링에 걸어요. 왜 여기다 거냐면, 이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프를 탈 때나 내려갈 때 가장 먼저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기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 놔둬도 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비거리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거리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으면은 이게 조금 이거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빨리 들어요. 수락 제동 장비를 먼저 설치해야지, 이런 생각이 빨리 들어요. 그래서 눈에 잘 띄고 찾기 쉬워서 저는 여기다 겁니다. 그리고 하강기죠. 하강기. 이제 로프를 올라가고 내려갈 때 사용하는 하강기.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관하셔도 되고 왼쪽에 보관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항상 왼쪽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추락 제동 장비를 아쌈락을 안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션트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션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일 왼쪽 하우스 테일 여기 있죠. 여기에 이 션트나 더욱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카라비너에 이렇게 걸어서
상태로 보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왼쪽 보관함에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의자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의자 저는 지금은 이렇게 뒤에 고리가 있어서 들어 올리고 걸으시고요. 이쪽에 걸어주시고요. 이게 움직일 때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있죠.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니시면 돼요. 이동하실 때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동하실 때 너무 여기가 당긴다 그러면 이걸 느슨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조이시면은 여기가 골반을 눌러서 조금 불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모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선글라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될수록 렌즈가 큰 선글라스를 구입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거 뭐 제가 멋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라인더도 하게 되고 또 뭐 실리콘 작업할 때는 또 이것저것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날리죠. 그럴 때 눈에 들어가면 계속 신경 쓰이고 잘 보이질 않아서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렌즈는 크고 넓고 눈을 넓게 커버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칩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거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모 꼭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동할 때 쓰는 장비들은 세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로프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비는 다 갖춰진 거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로프 이동이 아니라 구조물 이동이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서 구조물 이동을 하게 되면 카라비너에 H빔 같은 게 걸리질 않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테이프 슬링이 이 레냐드마다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왜 3개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하나 걸치고, 그럼 이제 일지점이 된 거죠. 일지점. 그래서 이 크기 안에 들어오는 뭐 파이프나 H빔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일지점이 됐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이지점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디 걸었다. 그러면 이제 이지점이 됐습니다. 이지점. 그런데 이동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따라갈 수 있다 파이프처럼 계속 연결되면 좋지만 군데군데 있어서 하나를 떼야 돼요. 그럼 이걸 떼는 순간 일지점이 돼버리죠. 저희는 항상 이지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슬링이 총 3개고 저희의 레냐드도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 걸어놓고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슬링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슬링을 보관할 때는, 자, 이게 지금 150짜리인데요.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했죠. 원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때 이런 박음질 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저절로 이렇게 꼬이죠. 이때 이렇게 돌려주면서 모아주세요. 자, 이걸 가방 같은 데 보관하실 때는
긴 고리를 짧은 고리 쪽에 넣어서 이렇게 가방에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동하거나 할 때는 내 장비거리에 보관할 때는 고리 4개를 이렇게 같이 걸어서 장비거리에 걸으시면 돼요. 보관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주 안 쓴다 그럴 때는 따로 카라비너를 하나 더, 테이프 슬링 하나마다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비거리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링은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확보점에 확보할 때도 이렇게 걸어서 쓰고요. 뭐 나무 같은 거 파이프 올릴 때도 쓰고요. 카라비너와 이 테이프 슬링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들어보신 개수가 지금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이 있죠. 종류별로 긴 것도 있고 더 짧은 거, 엄청 짧은 거, 이건 요것밖에 안 되죠, 길이가. 네,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슬링이라고 하죠. 이런 거 이제 저희 옥상 같은 데 올라가면은 이렇게 환기구 씌울 때 이렇게 씌워서 사용을 하죠. 거기에 저희 로프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죠? 이걸로 발로 하면은 매듭을 짓고 마찰력이 생기면 이 로프의 강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로프를 좀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소모용 슬링을 따로 사용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르래. 뭐 물건 같은 거 올릴 때 제가 이렇게 끌어올리면 힘들죠. 로프 중간에 매듭을 해서 로프를 걸어서 이렇게 위에서 잡아 당기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도르래를 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를 대비해서 도르래를 뭐 하나 또는 2개씩은 들고 다니죠. 이런 도르래가 있는 반면에 이 도르래는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있어서 한번 올라오면 그대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거를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르래고요. 이거는 카라비너에 도르래가 붙어 있어요. 네. 간단하게, 가벼우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르래를 여러분이 구매하실 때는 이 시브라고 하는데 도르래 크기, 저희가 로프를 이렇게 지금 그냥 한번 잡아 보세요. 살짝 잡으면 얘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이 도르래는 지금 작죠. 더 많이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르래는 이 로프 두께와 뭐 다이나믹 로프나 스태틱 로프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싹 잡았을 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크기의 도르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기가 사용하는 로프에서. 근데 지금 요거는 어때요? 조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도르래가 없을 땐 저희가 그냥 카라비너에도 쓰기도 하는데 그만큼 로프 엔터는 좋지 않다. 그래서 도르래 효율을 가장 높이고 싶을 때는 딱 자기가 휘어 보시면 돼요. 도르래가 좀 크면 클수록 효율은 더 좋겠죠. 그런데 크면은 보관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확보 조절기, 뭐 이런 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그냥 걸으시면 돼요. 장비 거리, 뭐 여기 걸으셔도 되고 여기 걸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프로직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걸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세팅이 심플해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맞게 장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와이어 슬링이라고 해요. 아까 H빔 확보점에 H빔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HB 모서리가 조금 날카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슬링은 섬유 재질인데 좀 마모되는 게 걱정된다.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와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 슬링을 이용해서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확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와이어 슬링과 테이프 슬링의 차이점은 뭘까요? 와이어 슬링은 한 곳에 고정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미끄러지죠. 하지만 뭐 두께가 작을 경우에는 몇 바퀴 감아서 고정할 수도 있지만 테이프 슬링에 비해서는 이동이 자유롭다. 그 자유로운 이동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을 수도 있고요. 제일 먼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근데 이동거리가 멀다 그럴 때는 더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장비의 거리에 보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로프 보호대죠. 저희가 옥상 난간이나 이런 데 넘어갈 때 모서리에 90도 정도의 날카로운 부분에 로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대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챙기셔야 되겠죠. 네. 이런 거 보관할 때는 그냥 클로브 위치 해가지고 카라비너 꽂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거의 지금 웬만한 거 다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오늘 현장에 가셔서나 웬만한 작업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 슬링 무조건 3개 이상 필요합니다. 3개. 최소 3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